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도 강한 상승을 하였고 인덱스 종목들 다 올라온 것은 물론이고 변동성을 죽이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는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엉덩이 무거운 분들 충분히 수익 낼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러셀이 1% 넘게 오르다가 장 막판 상승폭을 확 줄였죠. 또 나스닥은 개정과 함께 강한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롱 포지션은 꺾어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번 만기 때까지는 숏 같은 거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처음에는 살짝 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개장 후 30분 정도 눌림이 시도가 있었을 뿐 음봉으로 처박히기보다는 현물 매수세, 특히 바스켓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이것은 전일과도 동일한 패턴인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지금 이 상승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현물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현물 매수세가 파생상품 시장의 중심을 상승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 파생상품 시장 또한 현물 시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옵션 시장에서의 롤링업 해치가 나오는 구간만 시장이 상승하고 그 외의 구간들에서는 시장이 좀 조용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상승을 한 것은 오전 9시 50분부터였죠. 그 전까지는 그냥 양매도 구간이라고 본다면 9시 50분부터 지수가 상승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콜 330을 332로 롤링업 하다가 이 332마저도 매도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335로, 그리고 11시 35분 이후에는 335 콜매도조차 견디지 못하자 337로 롤링업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4월 7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화요일까지 단 3거래일 만에 외가격 콜옵션들이 무려 50배 내외의 급등을 하게 된대요. 네, 50배입니다. 에코프로 저리 가죠. 콜옵션을 1000만원치 샀다 그러면 5억 원이 된 거예요. 사흘 만에. 자, 그런데 이러한 시세가 발생한 것이 반대편 입장, 즉 옵션 매수자가 1000만원치 샀다가 5억 원이 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옵션 매도자가 1000만원 벌려고 옵션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1000만원 물어주는 게 아니라 5억 원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공매도자들과 비슷한 심정일 텐데요. 현물 공매도야 하루에 기껏해야 상한가 가면 20%죠. 그런데 50배. 예. 이 또 현물 공매도는 몇 달 동안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익어 죽은 것처럼 중간중간에 빠져나갈 기회도 주고 뒷북을 친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옵션 매도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1000만원 옵션 매도 쳤는데 이 사흘 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온 세상이 무너지는 5억 원을 물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절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옵션이 환매되는 구간, 즉 옵션 매도자들이 평균 매도 단가를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그 방향으로 지속하려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지수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승할 때 해외 시장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았어요. 홍콩 시장은 눌림이 나왔죠. 근데 우리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시장 또한 11시 이후에나 따라가기 시작했죠. 현물도 마찬가지인 것이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를 보면 오전에 방향 잡을 때나 매수가 들어왔을 뿐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5천억씩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수가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낮은 가격에 발행한 콜옵션 매도자들이 살벌한 손절매가 시장을 당긴 것입니다. 반대로 풋옵션은 어제까지는 행사가 327,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2520포인트까지는 하락 이런 거 없다 라고 외쳤던 흐름이 오늘은 330까지도 미결이 크게 증가하면서 2540포인트 이하의 하락은 없다, 이런 도장이 찍혀버렸어요.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2540에서 2560이 좁은 구간으로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하튼 증시가 큰 폭이 상승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255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내용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5월에 현물 매수가 집행돼서 점진적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했나? 이번 옵션 만기주로 이 매수 집행을 좀 앞당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는 시장이 일방적 상승이 아닌 등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매매 내역 또한 인덱스를 고르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인덱스 매수는 기관이 차익거래용 인덱스 매수였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 못 샀던 LG에너지솔루션을 많이 샀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750억밖에 안 샀어요. 지수가 1% 넘게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를 750억밖에 안 샀다? 이거는 외국인이 IT 업종을 주도주로 삼으면서 지수를 견인한 것은 월요일까지였어요. 즉 종합주가 지수 2520포인트까지였고 화요일날 시장이 오른 것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서 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옵션 시장이 환매로 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가격은 이제 혹여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2520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한다? 이거는 삼성전자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선물 시장의 흐름 또한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옵션 시장에서 환매가 붙었죠. 그때 선물 매수도 강하게 들어와서요. 외국인들은 장중에 무려 1조 2천억 넘는 선물을 매수했는데 오후 3시 땡 치니까 매수했던 선물을 급격히 줄였죠.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4,600억이 선물 매수만 5분 안에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현물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한 게 아니라 선물 매수 포지션은 그냥 합성 선물로 스위칭한 것도 있지만 일방적 이실현성 청산도 있어서 이번 4월물 옵션 만기주의 상단과 하단이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제한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사흘 동안 시장이 상승할 때의 선물 베이시스는 지난 4월 3일 그리고 5일이 선물 베이시스 콘텐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선물 매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옵션 시장 참여자들, 특히 콜옵션 매도자들이 환매로 올라가는 약간은 질이 나쁜, 그리고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지속되기 힘든 그런 흐름임을 예측하게 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느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다만 일방적 상승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변동성만 하루 종일 죽이는 지루한 흐름을 보였어요. 부활절 이후 개장한 유럽 증시는 프랑스 세아세 지수, 이게 까크 지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분위기 좋게 출발을 했는데 약간의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중국이 소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LVMH 그룹, 얘가 신고가 이후 살짝 늘렸죠. 그러면서 좀 지수가 쉬어갔는데 그래도 공격적인 매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챙겨볼 게 있는데, 우선 기름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가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채권 시장이 강하게 눌렸지만 골드는 소폭 상승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우선 채권 시장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그 미국 논팜 발표로 미국채가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눌렸죠. 그러자 이제 부활절 휴가를 마친 유럽 채권 시장이 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강한 눌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일 미국 CPI 발표 앞둔 상황에서 채권 시장은 그래도 눌림이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 본장 개장 때는 최근에 기록한 저가 수준까지 밀렸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지난주까지 있었던 금리 하락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의 채권 가격은 금리 인상 속도 둔화만 반영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리 인하까지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보면서 너네들 완전히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냐 라고 불편해하고 있죠. 반면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경제지표 봐봐, 명백히 리세션 보이는 마당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배기겠어? 봐봐, SBB 사태 나고 CS 문 닫고 하는 거 보니까 금리 팍팍 떨어지잖아, 주식시장이 맞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동일한 지표나 흐름을 보고 동상이몽을 하면서 가격이 조정을 이끌어내곤 하죠. 늘 오른 것은 자신이 참여하는 시장의 가격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리세션이다 아니다, 피봇이다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강세 보인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또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금리가 하락하는 게 불편하다?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 대신 그들이 조변석게 하면서 논리를 바꾼다면 트레이더들은 각자 같이 따라서 논리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누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거는 판단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상품시장에서는 구리가 아주 강하게 솟아오르면서 톤당 8,900달러를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아쉽게도 8,854달러로 마감했어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원자재가 재차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일봉상 양음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저는
구리 같은 원자재는 점진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요.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 개장 후 일시적인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 세션 들어서 빠르게 80달러 회복했고요. 이후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 일평균 124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스트레이트로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81달러 회복했는데요. 지난주 그 오펙이 난데없는 감산 이후로 텍사스 기름이 80달러 넘어서 계속 횡보 중이죠. 아직은 저는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80달러 중심으로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은 내일 발표될 미국 CPI를 놓고 쉬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험 자산들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 둘씩 증시가 신고가 썩어가고 있는데 무슨 숏을 봐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13,200포인트를 넘어가는 등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본장 개장 무렵에는 상승분을 다 반납했죠. 개장과 함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레벨업 시키거나 잘 버티게 했던 주력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초반 30분 동안은 지수가 눌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아예 눌리기까지 했죠. 또한 러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눌리든 말든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1800포인트를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아쉬운 것은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매수세가 멈추면서 함께 밀려서 러셀이 1798포인트까지 밀렸지만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냥 상승 중에 자연스러운 휴식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융주를 부담스럽게 본 쪽에서 제시한 논리가 예금이 빠져나와서 MMF로 이동 중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소형 은행이 대출 여력을 낮추고 마진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형 은행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오히려 대형 은행이 주가는 채권 스프레드라든지 트레이딩 손익 이런 거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당장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하튼 며칠 동안 그 BOA 그리고 웰스파고 이런 은행주가 다시 치고 올라온 것을 보면 시장이 우려가 점점 가시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여간 찰스 슈왑이 또 40달러대 들어선다? 저는 과감하게 매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캐터필러나 홈디포, 디어 이런 굴뚝 주식도 강했는데 딱히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다기보다는 시장이 안 밀리는 것 자체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변동성 지수는 하루 종일 눌린 듯 했는데 장마감 30분에 지수가 좀 눌렸다고 해서 살짝 튀어 올랐죠? 그래도 여전히 변동성 선물은 고평가 상태입니다. 내일 CPI 발표 앞두고 변동성이 버티고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CPI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장중 조정만 주고 레벨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S&P 기준으로 4100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면 풋옵션이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평선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닿아있다고 해서 먼저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가 까는 게 더 이상적이죠. 물론 CPI 발표 이후 시장이 시원찮게 오른다. 그럼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장중 눌림이 나오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러셀을 받을지 S&P를 받을지 나스닥을 받을지 이거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지만 명백한 것은 지금 시장은 리스크 온이 지속 중이란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쪽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장마감 직전 좀 눌렸다고 해서 하락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종합주가지수 2540에서 2560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월물 옵션은 감마값이 높아요. 그래서 손대지 않고 있지만 차월물로는 여전히 상방 양매도 포지션을 아주 든든히 장착하고 있으며 선물 매수 또한 7개 쭉 밀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락은 언제 오느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죠. 이제는 또 하락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요. 주가의 방향성은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이상적인 하락의 형태는 일단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해외 시장이 어중간한 상승했을 때가 우리 시장이 하락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일중 흐름에 국한된 것이고 추세적 하락을 포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세라는 것이 뚝 하고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시세 흐름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약해지는 과정이 있고 나서야 전환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그 범죄를 저지르는 녀석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치면서 자꾸 하나씩 그 에러들을, 미스테이크들을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나서야 이놈이 빵 하고 사고 치는 거예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하락의 씨앗들이 계속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락의 씨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눌리면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그럼 무슨 하락입니까? 자, 최근 사흘간의 우리 시장 강세는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화요일의 상승은 삼성전자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콜옵션 매도자들이 환매 때문에 오른 것이죠. 따라서 콜옵션 환매 수요가 끊기는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 뭐 그게 삼성전자가 됐든 새로 뭐 자동차 주식이 부각되든 뭐 다른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좀 약발이 안 먹어준다? 혹은 차익 실현성 매도가 우선한다? 그러면 그때는 등락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만기 이후의 이야기고, 여하튼 이번 만기까지는 하락보기 힘들다. 이게 저희 생각이에요. 해외 시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PI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거봐, 물가 꺾기를 멀었어, 주가가 오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딱 기대했던 수준만큼 CPI가 나온다? 그럼 숏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항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하튼 재반 변수들의 흐름은 아직은 숏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중 눌림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이고 러셀 롱은 계속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